저는 내신 3등급입니다. 내신 성적은 뛰어나지 않지만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서울권 학종을 지원하고 싶은데 제가 남은 기간 동안 보완할 점은 무엇일까요? 네, 학생의 고민을 들어봤는데요. 학생은 지금 이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3등급인데 내신 성적은 뛰어나지 않은데 서울권 학종을 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쵸? 내신 성적은 뛰어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서류, 이 학생이 이제 3학년 1학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쨌든 학생부에서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1, 2학년 때 미진했었던 내용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정성평가로만 진행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뭐 교과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3등급 내신으로 서울 상위권 대학의 지원이 쉽지는 않죠. 내신 등급을 보완할 학생부 기록도 사실은 채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내가 어쨌든 지금 내신도 애매하고 또 학생부의 기록 내용도 풍부하게 만들기가 어려워. 그럼 질을 높이는 질적 차별화를 두는 방법이 있는데 전공적 합성을 살리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죠. 경제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의 경우는 3등급 중반에 첫 해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첫 해에는 실패를 하고 다만 이제 이 학생이 학생부의 질적인 차이를 두고자 노력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 수학 과목의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다 3등급인데 수학이나 사회에서 경제 과목만큼은 최상위 성적을 낼 수 있었고 또 뭐 경제 동아리 그 다음에 뭐 경제 이해 관련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었죠. 물론 이제 그런 자격증이 정량 뭐 이렇게 반영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학생의 노력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 방향하고 뚜렷하게 질적인 차이를 두는 활동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첫 해에 이제 줄줄이 불합격한 이 학생은요, 재수를 이제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신 성적, 나는 무조건 서울 상위권을 갈 건데, 내신 성적이나 학생부 상으로는 이렇게 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재수를 해서 수능 100% 전형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 재수를 했는데요. 사실 재수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올해에도 사실은 재수를 계획하고 재수를 시작한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5월 달을 넘기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3, 4월 달은 처음 시작하는 그 열의에 불타서 으쌰으쌰 하고 막 시작을 합니다. 근데 5월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는 사실은 이 마음이 흔들리고 또 체력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이렇게 약간의 슬럼프가 오는 시기예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만 잘 굳건한 의지로 넘겨서 본인의 페이스 유지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성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6월 모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주춤하다 보면 사기 저하가 쭉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수를 했지만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흡족하게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 어차피 학생부 상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나머지 보완 서류인 자소서 작성을 제대로 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이 학생이 전해에 그러니까 대학 합격에 실패하면서 썼던 자기소개서는요, 사실 안 봐도 뻔한 자기소개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첫 번째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면 조금 너무 진부하지 않아요? 이렇게 쓰는 건 안 돼요. 라고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그런 자소서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모든 학생들이 그냥 아무런 언급 없이 자 자기소개서 써봐라고 줬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다 그런 형태로 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썼던 자소서였고 또 독서 활동이나 뭐 이런 부분을 본인의 학업 역량으로 어필을 했는데 자기 얘기는 없고 책에 대한 서평? 그러니까 이 책을 소개하는 글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자소서였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거는 아무리 읽어봐도
너의 학업 역량에 대한 언급은 없고 네가 마치 재밌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쓰면 이 자소서 취지랑 너무 안 맞지 않아?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런가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럼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써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솔직하고 참신한 그런 내용으로 내가 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또 그 상황에서 어떤 계획 과정으로 실천을 했는지 또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과장이나 나열을 피한 솔직한 글로 작성할 수 있도록 끌었었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그 경제 관련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한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구체화시켜서 1번 학업 역량의 내용으로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결과를 나열하는 것보다 즉 내가 이렇게 우수해요 라고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의미 있는 사례를 구체화시켜서 쓰는 것이 더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한 학생의 사례 하나를 더 볼 텐데요. 이 학생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소개서 1번 항목, 4번 끝까지 자소서를 읽고 싶게 만드는 또 면접에서 이 학생을 다시 한번 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자기소개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이 학생은 이제 영어과를 지원하는 학생이었어요. 어학 실력이 출중했었던 학생입니다. 영어과를 지원하면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이런 라이팅 실력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했었던 학생이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이 라이팅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영어 칼럼 쓰기 동아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사쟁점에 대한 수집, 정보 수집, 또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설득력 있게 담은 간단한 문장, 글부터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량도 조금씩 늘어가고 또 주제도 조금 더 심화시켜 가면서 이런 영어 칼럼 쓰기에 꾸준하게 도전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영어 선생님께 가서 교정도 받고 또 중간에 본인이 궁금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도 하고 또 선생님께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알게 된 문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메모를 해서 본인이 이제 자신의 학업적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트로 활용을 한 것이죠. 이런 과정이 꾸준히 지속되고 이 학생이 2학년 때 영어 교내에 영어 에세이 쓰기 대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즉 이 학생의 스토리는 정말 내 스스로 내 기준에 내가 어떤 역량을 조금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이 실천되는 것이 이 교내 학교 생활의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으로 잡고 그리고 여기에 꾸준히 2년 동안 노력을 해서 결국 이 관련 대회에서 상을 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이 1번 항목, 즉 스스로 학업적인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아주 적절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의 내용적인 사례적인 측면은 사실은 아주 적합한 사례였고 학생이 고민했었던 것은 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호기심을 끌고 재미를 줄 수 있는 첫 문장부터 읽어봐야지 쉽게끔 만드는 자소서를 쓸 것인가. 그래서 교과서를 통한 이론 공부보다 나는 이렇게 실천, 활동하면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재미있는 학습 방법이다라는 내용으로 던지면서 과연 그 학습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주는 형태로 1번 항목을 시작했었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1번은요, 사실은 학종 평가에서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체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기소개서를 시작하는 첫 항목이기 때문에 이 첫 문장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흥미를 끌게 만들고 자신의 진솔한 사례를 계속 읽어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첫 문장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4번까지 읽고 싶게 만드는 면접 보고 싶은 학생이 되게 만드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